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해서 알 수 있는 뻔한 얘기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검색해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참고하시면서도 그냥 당연한 소리, 기사만 찾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로 시작하고 그런 얘기로 끝나는 그런 영상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굳이 뭐 도움을 받을 건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왜 올랐는지, 무슨 이벤트가 있는지 이런 거는 그날 체크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대한 이벤트를 보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갈 수가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살려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어디 가서도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만 체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약간의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이제 한수원 관련돼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주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전주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 SMR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그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로 지금부터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 정책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리백 관련돼서 굉장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백이 뭐냐,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 환경 문제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환율을 100%까지 올리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2050년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이 아리백도 중요하지만 국가 단위로 지금 지속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죠? AI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하나가 나온 게, 이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면서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전력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주를 사용하자, 이제 원전에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탄소가 나오는 게 확실히 줄어들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아리백보다는 환경을 살리면서 전력에 대한 공급망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리백을 일부 국가에서는 그린 에너지다, 원전도 그린 에너지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아리백은 국제 캠페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국제 규격에는 아리백으로 원전주가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원전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리백에 대한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원전이 빠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AI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국제 캠페인은 나중에 변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율이 2050년, 25년 뒤 얘기예요. 그래서 25년 뒤에 이 캠페인, 이 아리백을 위해서 지금 AI 산업에 대한 발전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25년 동안 일단은 전력 공급망을 확보를 하면서 빠르게 국가 단위에 대한 산업 성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2050년이 되기 전에 아리백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더 맞춰가는 게 중요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일단은 지금 당장 경쟁을 하고 있는 AI 사이클을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SMR에 대한 시장이 다시 한번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게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가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했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켓 들고 시위했었던 요런 나라인데,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 이런 피켓 들고 시위하던 나라도 원전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리백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급부상이 되고 있는 게 AI 산업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AI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 있죠. 중동 같은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왜죠? 석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석유가 나오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이런 국가들도 AI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친환경 에너지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전기차도 나타나고 있고 전기로 할 수 있는 친환경 장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리백에 대한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중동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도 먼 미래를 봤을 때 오히려 AI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놓치면은 우리 국가도 도태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국가 단위에 대한 경쟁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던 탈원전 국가들도 다시 원전을 사용하고, 원전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결국에는 AI 산업에 대한 전력망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왜 원전을 선택을 하고 있느냐? 재생에너지도 많은데 풍력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풍력에너지는 설치하는데 해상풍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한 7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한 2년이면 설치가 끝나는데 얘네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전력이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왜냐? 얘네들은 갑자기 바람이 안 불면 전력 공급이 안 되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밤에 햇빛이 없으면 전력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나오지 않으면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고, 비교적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설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 게 SMR이 지금 부상이 되고 있고요. 대형 원전이랑 SMR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SMR을 설치하는 거는 보통 빠르면 6년이면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길면 한 10년까지도 걸리긴 하는데 얘네들은 뭐 햇빛이 있거나 바람이 안 불거나 이런 상황에 따른 제한적인 요소가 없죠. 그냥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이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발전에 대한 효율이 높으면서 일단은 안정성이 대형 원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친환경적인 모습도 이제 탄소가 훨씬 더 덜 나오는, 화력 발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탄소가 덜 나오는 이런 발전 방식이기 때문에 이 SMR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도 SMR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커다란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이 SMR이 상용화가 된 건 아닙니다. 이제 국제 표준이 다 다르고 이 표준 기준에 따라서 상용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상용화에 가장 앞서서 근접하게 이어지고 있는 게 누구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SMR에 대한 상용화가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가장 근접하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1, 2년 내에 거의 확정이 난 다음에 상용화 목표를 2030년까지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고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뉴스케일 파워고요. 이 뉴스케일 파워랑 협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면은 이 SMR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빠르게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에 대한 협력으로 이제 SMR 모듈에 대한 구성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요것만 보더라도 SMR 관련 중에서는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국만 본다 하더라도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를 성공을 했죠. 근데 이 체코 원전 수주가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세론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왜? 체코 원전이라는 이제 수주 레퍼런스가 쌓였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우리는 체코에도 수주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변 국가들한테 추가적인 수주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SMR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주가
이제 추가로 협상이 나오고 있는 게 뭐 사우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뭐 요런 쪽으로도 협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가 끝이 아니라 체코 원전 시작으로 글로벌 모멘텀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SMR에 대한 모멘텀 투자 포인트는 절대로 지금 끝나진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쉬어갈 수는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구간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신규 매수에 대한 기회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도 서서히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추세가 이탈한다라고 해서 대응을 못했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정 구간을 그어놓고 나서 여기 라인을 서서히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 구간에선 충분히 손절할 수 있는,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샀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선 일단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축소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부 쉬었고 과열 구간 피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린다라고 하면은 또 52주 신고가 랠리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빠르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SMR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한국만 쓰는 게 아니라 미국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확대를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체코 원전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한국 수주는 더욱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추가적인 국가별 수주에 대한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만 잘 지킨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은 더욱더 많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가격 전략을 잘 세우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분석을 보더라도 단기 과열로 올라갔다가 그 과열 구간 잘 쉬었습니다. 잘 쉬어놓고 나서 오늘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기회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가이드라인은 일단은 58,900원 요 라인 때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홀딩을 해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 7만원 여기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75,000원에서 8만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끝이 아니라 한 템포 쉬었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자분들도 더욱더 지금부터는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대응에 대한 라인을 잘 만드셔야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를 접근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58,900원대 라인을 지키는지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시 대응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은 약간은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라인은 일단은 큰 틀을 잡아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장중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일단은 SMR에 대한 큰 틀, 업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점, 그리고 그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디테일한 전략은 추가 정보 신청을
해 주시면서 더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알맞는 전략에 따라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전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